당신들이 전쟁을 시작했으면서 왜 지켜주지도 않는 것이오? 트럼프가 멋대로 시작한 전쟁 때문에 중동 14개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짓은 동맹국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달라고 돈을 더 내. 70년 혈맹이라던 미국이 아랍에미리트 국왕면전에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방위비 50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 어딘가 익숙하죠. 한국이 매년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진짜로 당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장사를 한 겁니다. 사방이 불바다인데 지켜주겠다던 미국이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국경을 넘는데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위 안보 고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전 세계가 예상 못한 곳에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 넘어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짧은 대답이 중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국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비밀 무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자예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최고위 안보 고문이자 이 나라의 생존 전략을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뼛속 깊은 친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고 워싱턴의 엘리트들과 수없이 많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인맥을 쌓아왔으니까요.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오일 머니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그들의 중동 정책에 철저히 보조를 맞추는 한 펜타곤의 강력한 우산은 영원히 우리 머리 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한 환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은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지만 제 집무실의 공기는 무덤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미 국무부 중동 특사 아서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맨 그는 마치 체스판에 말을 치우듯 무심하고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전투복 차림의 미군 장성들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서 특사,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철수라니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의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이 우리를 향해 수천 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을 발사대에 올렸다는 군사 첩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그 끔찍한 검은 벌떼들이 국경을 넘어와 우리의 유전과 도심을 잿더미로 만들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예드 고문, 우리는 농담 따위를 하러 이 먼 사막까지 날아온 게 아닙니다. 아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워싱턴의 최우선 순위는 이란 본토를 정밀 타격하여 그들의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 작전에 우리 미군의 모든 자산과 전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을 지켜줄 여력이 우리에겐 없소. 당신들의 영공방어는 이제 알아서 하시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영공방어를 알아서 하라니. 그게 도대체 동맹국에게 할 소리입니까?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방공망인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통제권과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빼고 시스템 접속 코드를 차단해버리면 우리가 수백억 달러를 주고 산 그 거대한 발사대들은 사막의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무기를 사주며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어준 기지와 항구가 없었다면 당신들의 중동 지배가 가능했겠소. 당장 수천 대의 드론이 우리 국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총알바지로 버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집무실이 쩌렁쩌렁 울렸지만 아서의 표정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희미한 비웃음을 머금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예드,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오. 국제 정치에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 패트리엇을 깔아준 건 당신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석유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지. 미국 본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수적인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법이오. 알라의 가호가 있기를 빌겠소. 아서는 그 잔인한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굳게 닫히는 육중한 문소리가 마치 아랍에미리트의 멸망을 알리는 조종소리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몇 시간 뒤 두바이는 완벽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군 수송기들이 굉음을 내며 알타프라 공군기지를 줄지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제나 불야성을 이루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는 혹시 모를 야간 공습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모든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마천루는 거대한 묘비처럼 시커멓게 우뚝 서 있었고 거리에는 식량과 생수를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의 비명과 차량의 경적 소리가 뒤엉켜 생지옥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집무실의 대형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칠흑처럼 어두워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절망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강대국과의 외교적 성과가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산 안보는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의 레이더망에서는 이미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미확인 비행체들의 신호가 전멸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엇 시스템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아랍에미리트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지도에서 영영 지워지고 말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인가?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 통신망으로 아랍에미리트 국왕 폐하의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호출 장소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하 20층 깊이의 극비 벙커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왜 저를 그 지하 무덤 같은 곳으로 부르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호출이 훗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탄 차량에 올라타 칠흑 같은 사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는 도망친 미국인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방인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는 순간 눈이 시리도록 밝은 LED 조명이 쏟아지는 거대한 지하 상황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초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들의 낮은 우웅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서늘한 공기와 기계, 장치들이 뿜어내는 미세한 오존 냄새가 이곳이 평범한 방공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실의 한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통수권자인 국왕 폐하께서 뒷짐을 진 채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짓눌려 계실 것이라는 제 예상과 달리 폐하의 굽은 등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범접할 수 없는 바위 같은 위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폐하, 자예드입니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방공망의 통제권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패트리엇 시스템은 모조리 먹통이 되었습니다. 적의 드론 떼가 국경을 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0분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왕 폐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이나 절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대비를 마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여유였습니다. 자예드,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미국이 우리의 우산을 찢어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지. 이 프로젝트는 오직 나와 극소수의 측근만이 알고 있었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함구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작전의 생명이 곧 비밀이었기 때문일세. 폐하의 말씀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로운 방패라니요. 미군의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것도 미국의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완벽하게 속인 채 이 사막 지하에 몰래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왕 폐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 안보 고문인 저에게조차 비밀에 붙였을 만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보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냉혹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서 있자 폐하의 뒤쪽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무부 특사 아서처럼 최고급 맞춤 정장에 실크 넥타이를 맨 오만한 엘리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며칠은 깎지 못한 듯 덥수룩한 수염, 흙먼지가 잔뜩 묻은 투박한 작업복과 무릎이 해진 작업용 바지, 한 손에는 빛바랜 안전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든 동양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막의 태양처럼 뜨거웠고 걸음걸이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전 사령관 같은 묵직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사하게. 이쪽은 오늘 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책임질 대한민국 방산 및 인프라 건설 총괄 책임자 최태산 소장일세. 처음 뵙겠습니다. 고문님, 최태산입니다. 그가 저를 향해 굵고 거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떨결에 마주 잡은 그의 손바닥은 마치 두꺼운 가죽나무 껍질처럼 단단하고 거친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매끄러웠던 워싱턴 정치인들의 악수와는 완전히 다른 피와 땀으로 쇠를 깎고 땅을 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하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체온이 제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사막 한가운데서 마주친 이 낯선 이방인들의 나라는 사실 우리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94%가 가장 호감을 느끼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퍼진 K-팝과 K-드라마의 화려함 때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화면 속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맹목적인 신뢰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 작고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뼈를 깎는 노력과 핏, 어린 근성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는지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 중동의 역사와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역사는 그 결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 휘둘리는 굴욕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호감과 경제적 협력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달린 국방의 심장부를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국왕 폐하를 바라보자 께서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순간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복잡한 설계 도면과 입체적인 지하 벙커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막대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9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일세. 이것이 지난 3년간 미국 중앙정보국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우리가 한국과 은밀하게 맺은 국가안보 총괄 계약의 규모라네. 92조 원. 저는 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랍에미리트 1년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몇 기를 수입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방공 요격 시스템, 레이더 통신망, 그리고 그것을 사막의 지하에 감쪽같이 숨기고 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 인프라 건설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무기를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기계의 심장인 암호 코드는 절대 넘겨주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의 열쇠를 우리에게 온전히 쥐어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고문님, 놀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미국 놈들 눈치 보느라 서류상으로는 사막 한가운데 건설하는 거대한 스마트 에코시티 토목 공사로 완벽하게 위장해 두었으니까요. 낮에는 평범하게 모래를 파고 수도관을 묻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지하로 파고들어 진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이 지옥 같은 불가마 속에서 우리 애들이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땀으로 쌓아 올린 기적입니다. 최태산 소장이 도면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화려한 수식어나 장사꾼의 과장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맨손으로 빚어낸 거대한 피조물에 대한 묵직한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소장님, 당신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작정하고 날려보낸 수천 대의 자폭 드론 군단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엇 시스템으로도 막아내기 버거운 물량입니다. 방금 전까지 미군이 통제하던 레이더마저 락다운되어 완전히 장님이 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땅속에 숨겨놓은 그 한국산 무기들로 저 새까만 죽음의 벌떼들을 정말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치의 거짓이나 과장도 용납될 수 없는
수백만 국민의 목숨이 달린 질문이었습니다. 최태산 소장은 대답 대신 제게 다가와 흙먼지가 묻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로 포장된 믹스커피 2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실 한쪽의 낡은 전기포트에서 물을 끓여 낡은 종이컵 2개의 커피를 타더니 그 중 하나를 제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던 상황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문님, 한국 건설과 방산의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하늘이 두 쪽 나도 납기 잃은 생명처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 열사의 땅에서 고속도로를 깔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 사막 지하에 방패를 심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맺은 약속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미군 놈들이 레이더를 끄고 도망갔다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스템은 미군 장비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갈아 마시면 되니까요. 팝콘이나 튀겨놓고 기다리십시오. 저 오만한 미국 놈들과 잔챙이 들어온 놈들. 오늘 밤 우리가 싹 다 우주로 날려버릴 테니까. 그의 투박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논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던 서구 강대국의 차가운 논리와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믿어준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피를 나눈 전우회 같은 뜨거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멍하니 종이컵을 받아들고 그 뜨거운 온기를 느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먹통이었던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전체가 미친 듯이 전멸하더니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은색 경고등이 지하 벙커를 피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국경 감시 초소에 남아있던 병사에 찢어지는 듯한 무전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는 북부 감시 초소. 놈들입니다. 놈들이 옵니다. 하늘이 까맣습니다. 저건 드론입니다.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두바이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십. 무전은 끔찍한 파차름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미군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진 암흑의 밤.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저 죽음의 메뚜기 떼를 막아낼 무기는 이제 사막 지하에 숨겨진 낯선 한국의 방패뿐입니다. 과연 최태산 소장의 호언장담대로 이들은 거만한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대체 이 지독한 한국인들은 지난 3년 동안 섭씨 50도의 사막, 뙤약볕 아래서 미국의 눈을 피해 무슨 무시무시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요? 북부 감시 초소의 무전이 끊어지는 끔찍한 파차름이 벙커의 스피커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음은 마치 아랍에미리트의 명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상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장관과 군 수뇌부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거나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장 머리 위로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쏟아져 내릴 판인데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는 이 흙먼지 투성이의 이방인들과 그들이 땅속에 숨겨두었다는 정체불명의 방어망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독사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미국의 정보망을 속이고 만들어낸 무기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 것인가? 저는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억누르며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국왕폐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자예드, 자네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당연하네. 하지만 한국인들이 지난 3년간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일세. 최 소장, 고문에게 보여주게. 최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실 보조 스크린에 영상 기록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것은 3년간의 숨막혔던 위장과 기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미국의 변덕스러운 안보 청구서의 한계를 느끼고 극비리의 대한민국과 65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방공망 구축 계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작전의 가장 큰 적은 이란의 테러리스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 고도 300km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찰 위성들이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상에 놓인 신문 기사의 제목까지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악랄한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자. 우리 한가운데서 몰래 고기를 구워 먹으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태산 소장이 이끄는 한국 방산 및 인프라 건설 특수 임무단은
기상천외한 위장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작전명 스마트 에코시티. 표면적으로는 아부다비 외곽의 황량한 사막 구역을 거대한 친환경 수자원 관리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민간 토목 공사였습니다. 수백 대의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사막의 모래를 파헤쳤고 전 세계 언론은 아랍에미리트의 혁신적인 도시 계획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 이 거대한 삽질이 단순한 중동 부자들의 돈 낭비라고 비웃으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언덕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미국 정찰 위성이 우리 상공을 통과하는 90분 주기를 초 단위로 계산하여 움직였습니다.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공사 현장은 완벽한 민간 수도관 매설 작업장으로 둔갑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은 하수도 처리용 특수 파이프라인으로 위장되어 흙 속에 묻혔고 정밀한 표적 탐지 레이더는 거대한 식수 보관용 물탱크 타워의 외장재 안에 감쪽같이 숨겨졌습니다. 심지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파가 미군의 전자전 감시기에 포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민간 공항의 관제, 레이더 주파수 대역과 교묘하게 섞어서 송출하는 소프트웨어, 기만 전술까지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피말리는 줄타기였습니다. 부품 하나, 나사 하나를 조립할 때마다 미국에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끔찍한 압박감이 한국 기술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옥은 하늘의 감시망이 아니라 땅 위의 환경이었습니다. 7월과 8월의 사막은 온도가 섭씨 52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불가마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살을 태울듯이 내리쬐었고 땅에서는 달궈진 쇳덩이 같은 모래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가끔 시차를 명목으로 현장을 방문하던 미국 국무부 소속의 환경평가단 놈들의 작태는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방탄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만 살짝 내린 채 선글라스를 끼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먼지가 너무 날린다느니 노동 환경이 미개하다느니 훈장질만 늘어놓고는 칼같이 오후 5시면 호텔로 퇴근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거친 사막은 그저 돈을 벌어가는 불쾌한 출장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미국의 감시 위성이 궤도를 벗어나는 칠흑 같은 밤이 오면 평범한 인부로 위장했던 사막의 유령들이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최태산 소장과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붙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은 채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콘크리트 벙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도 무거운 방폭문을 용접하고 복잡한 미사일 통제 케이블을 수작업으로 연결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용접 불꽃이 튈 때마다 사우나 같은 열기가 훅훅 끼쳤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훗날 이 기록 영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용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사명감에 사로잡힌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는 무서운 집념과 장인 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던 순간은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이 연차 겨울이었습니다. 미 조국의 중동 지역 감찰관인 콜린이라는 자가 예고도 없이 공사 현장을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자로 민간 공사치고는 지하 굴착 깊이가 너무 깊고 반입되는 전자 장비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습적인 현장 조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통합방공망의 핵심인 천궁2 미사일의 런처 시스템 위장막을 교체하기 위해 지상으로 잠시 노출시켜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콜린이 탄 검은색 차량 세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제3구역으로 직진해 들어올 때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최태산 소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얼굴에 잔뜩 묻히고 기름때에 전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콜린의 차량 앞을 무식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콜린의 경호원들이 허리춤에 총에 손을 가져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최 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어와 엉터리 영어를 섞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양반들아, 여기 지금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 중인데 안전모드 안 쓰고 어디를 기어들어와. 노 헬멧, 노 엔트리, 고백.
최 소장의 그 억척스럽고 막무가내인 연기에 기가 질린 콜린이 차에서 내려 불쾌한 표정으로 항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 소장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믹스커피 봉지와 한국산 홍삼 캔디를 꺼내 콜린의 양손에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신 귀빈들인데 흙먼지 마시면 쓰나. 저기 우리 한바집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코리안 커피나 한잔 합시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 빨리빨리 오쇼. 마치 시골 장터의 약장수처럼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콜린의 혼을 쏙 빼놓은 최 소장은 그를 억지로 현장 임시 식당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15분의 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하던 수십 명의 한국 기술진들은 빛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미사일 발사관 위로 산업용 방수포를 덮어 씌우고 그 위에 모래와 건축 폐자재를 쏟아부어 완벽한 쓰레기 더미로 위장해 버린 것입니다. 믹스커피의 달착지근한 맛에 묘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을 나선 콜린의 눈앞에는 그저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아랍의 흔한 토목 공사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차를 돌려 떠났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정보 요원을 상대로 벌인 한국 아재의 완벽한 사기극이 아랍에미리트를 살려낸 셈이었습니다. 기록 영상 속에는 그 사건이 있었던 밤의 장면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차갑게 식은 사막의 모래 언덕에 최 소장과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나란히 앉아 쏟아질듯 빛나는 은하수 아래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이 낮에 콜린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그 커피였습니다. 영상 속 최 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 절대 잊지 않고 남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고약한 병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 눈치나 보고 무기 하나 구걸하려고 강대국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미국 놈들한테 버림받고 하늘만 쳐다보는 심정이 어떤지 뼈저리게 안다고요. 우리가 만든 이 철통 같은 방패가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땀 흘린 대가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100년을 함께 갈 형제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이익의 논리로만 움직이던 미국의 차가운 외교관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뭉클하고 뜨거운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진실했습니다. 영상 속 투박한 종이컵을 쥔 그의 거친 손등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달착지근한 커피의 온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92조 원의 돈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전우의 진심을 산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기로 영상이 꺼지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 순간 제 손에 쥔 종이컵의 온기가 영상 속 그 커피의 온기와 겹쳐지며 가슴 깊은 곳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틈은 없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를 찢는 끔찍한 사이렌 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현실로 끄집어냈습니다. 적기 접근, 국경 돌파까지 15초, 표적 수산 출불가, 너무 많습니다. 오퍼레이터의 절망적인 비명이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미국의 낡은 감시망은 이미 먹통이 되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의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중앙 콘솔 앞에 앉아 묵묵히 준비를 마친 최태산 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넉살 좋던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대신 먹잇감을 노리는 무자비한 사냥꾼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모님. 저딴 고철 덩어리들한테 형제의 집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 소장이 콘솔의 메인 스위치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야, 김 팀장. 우리 집 스위치 올려. 사막의 유령들이 일어날 시간이다. 최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이 멀 듯한 푸른빛이 벙커의 중앙 상황실을 집어삼켰습니다. 먹통이 되어 신호 없음이라는 붉은 글씨만 뱉어내던 낡은 미군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꺼지며 한쪽으로 밀려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새로운 스크린들이 생명력을 얻으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정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메인 스크린 중앙에 낯설지만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선명한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푸른색 방패 모양과 태극 문양,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아랍어와 한국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K 방산통합방공 네트워크 시스템 접속 완료. 오프라인 모드 가동. 전술 통제권 이양 완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기계음은 영어가 아닌 또렷한 한국어와 아랍어였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미국의 흐릿한 2차원 위성 지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을 의심할 만큼 정밀한 3차원 입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지대의 미세한 모래, 언덕, 높낮이부터 도심의 건물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스캔된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쥐고 흔들던 위성 항법 신호가 끊겨도 한국 기술진들이 독자적으로 깔아놓은 지하 광 케이블과 자체 데이터 링크망이 아랍에미리트 전역을 완벽하게 연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벙커 안의 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맑고 투명했던 3차원 지도 위로 끔찍한 재앙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선 너머에서 마치 검은 잉크를 쏟아부은 것처럼 새까만 점들이 화면을 뒤덮으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낸 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표적 식별 완료. 샤헤드 136 자폭 드론 및 미상 소형 비행체. 총수량 5,320대. 접근 속도 시속 200km. 두바이 도심 및 유전 지대 도달 예상 시간 18분 30초. 5,000대가 넘는 숫자. 저는 숨이 턱 막히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방어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물량이었습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넘는 값비싼 요격 미사일로 저 싸구려 오토바이 엔진을 단 드론들을 하나하나 맞춘다는 것은 가성비 측면에서 이미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레이더가 과부하로 타버리거나 미사일 탄창이 바닥나서 결국 유전이 불바다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끝이다. 끝났어. 아무리 한국의 시스템이 좋아도 저 물량을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냐. 저건 비구름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떼다. 내무장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국왕 폐하조차 굳은 표정으로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시 공포의 심연으로 빠져들던 그때 상황실 중앙 콘솔의 팔을 꿰고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최태산 소장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관님, 엄살 좀 그만 피우십시오. 미국 놈들 무기가 비싸고 예민한 수술칼이라면 우리 한국 무기는 무식하고 촘촘한 그물입니다. 모기떼가 5,000마리 몰려오면 모기향을 5,000개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성능 좋은 모기장 하나 치고 F킬라 한 통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태도와 대비되는 심장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명령이 전 병력에 하달되었습니다. 전원 전투 위치. 사막의 선인장. 가시 세워. 뚜껑 열고 싹 다 쏘아 올려.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스크린 한쪽에는 사막 곳곳에 설치된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 화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3년간 우리가 식수관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위장해 두었던 바로 그 제3구역이었습니다. 적막했던 사막의 밤하늘 아래 갑자기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모래 언덕이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수도관으로 위장했던 거대한 차폐막이 좌우로 젖혀지며 그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들이 마치 독사의 머리처럼 수직으로 빳빳하게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기동성과 명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방산의 걸작 발사. 최 소장의 외침과 함께 사막의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관을 빠져나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콜드 런칭. 압축 가스의 힘으로 거대한 미사일을 허공으로 수십 미터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며 날아가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펑, 펑, 펑. 허공으로 솟구친 수백 발의 천궁2 미사일들이 일제히 꼬리에서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내며 마하5의 엄청난 속도로 적의 선두 그룹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처럼 요란하고 무겁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굶주린 매처럼 날렵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콱콱콱광. 스크린 너머 사막의 밤하늘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궁2 미사일이 적의 선두 대형 한가운데서 폭발하며
수만 개의 금속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찢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뭉텅이로 사라져갔습니다. 벙커 안에서는 숨을 죽이던 장관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지독했습니다. 선두 대형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던 수천 대의 드론들은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지면에 바짝 붙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유전 시설에 직접 충돌하려는 자폭 전술이었습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15km, 2, 3분이면 두바이의 랜드마크들이 박살날 위기였습니다. 고도 낮춥니다. 레이더 하방 탐지 한계선 돌파. 천궁으로 요격하기엔 너무 가깝습니다. 오퍼레이터의 다급한 보고에도 최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두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독수리가 놓친 쥐새끼들은 고양이가 잡아야지. 김 팀장, 덤프트럭 짐칸 다 열어 제껴. 비호복합 돌려. 놈들을 아주 고기산적으로 만들어버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설 자재를 싣고 있던 낡은 덤프트럭들의 짐칸 덮개가 일제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래먼지를 털어내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무한궤도 장갑차 위에 쌍열포와 대국, 미사일을 주렁주렁 매단 괴물 같은 병기, 비호복합이었습니다. 지면에 바짝 붙어 날아오는 드론대를 향해 비호복합의 레이더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표적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옥의 재봉틀 소리가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30mm 대공포가 분당 600발이라는 끔찍한 속도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예광탄들이 꼬리를 물고 날아가며 밤하늘에 말 그대로 거대한 불에 그물망을 쳤습니다. 드론들은 그 불의 장막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개가 찢기고 엔진이 터지며 불타오르는 파편들이 비처럼 사막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어떤 회피 기동도 무용지물이었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란 말인가? 알라시어, 국왕 폐하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정밀하고 깔끔한 타격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무기는 적의 영혼까지 갈아버리겠다는 무식하고 끈질긴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비호복합의 포시는 녹아내리지 않았고 쥐림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던가요? 천궁과 비호복합이 무려 4,000대가 넘는 드론을 격추했지만 끝내 그 지옥의 탄막을 뚫고 살아남은 500여 대의 드론들이 유전 탱크 5km 앞까지 접근하고야 말았습니다. 비호복합의 탄창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재장전에는 3분이라는 치명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드론들이 유전 탱크를 향해 마지막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안 돼. 유전이 폭발한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5,000대 중 단 한 대만 유전 탱크의 명중에도 반경 2km가 날아가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방패는 결국 부서졌고 미국이 예언했던 멸망이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최태산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벙커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차갑고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눈 감지 마십시오, 고문님. 제일 비싼 불꽃놀이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천마 레이저 시스템 가동.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 소리 없이 다 태워버려. 사막 한가운데 평범한 식수 보관용 물탱크 타워로 위장되어 있던 둥근 구조물의 지붕이 좌우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매끄러운 렌즈를 장착한 육각형 모양의 포탑이 소리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총성도, 화염도,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크린 상의 적외선 카메라 모드에서만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탑에서 뿜어져 나온 눈에 보이지 않는 고출력 광선. 빛의 검이 밤하늘을 조용히 갈랐습니다. 지지지지. 그 빛이 닿는 순간 유전 탱크를 향해 곤두박질 치던 드론들의 동체에 순식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센서가 녹아내리고 내장된 리튬 배터리가 열에 의해 폭발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멈칫한 드론들은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힘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초에 2대, 3대. 천마 레이저 시스템 5기가 동시에 빛의 채찍을 휘두르자 살아남았던 500대의 드론들이 마치 살충제를 맞은 파리떼처럼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탄약을 갈아 끼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하에 깔아놓은 자체 발전기에서 전력만 공급되면
영원히 쏠 수 있는 꿈의 무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는 그 전설의 레이저. 대공 무기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 위력을 100%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드론 한 대가 부르즈 할리파 타워를 향해 돌진했지만 타워에서 100m도 채 남지 않은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빛에 관통당하며 처참하게 찌그러져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벙커 안에는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백색 소음 외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붉은색 점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한 아랍에미리트의 영공. 상황 종료. 적기 5320대의 전원 격추 확인. 아군 및 민간 유전 시설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오퍼레이터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는 순간 벙커 안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장관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엄격한 율법조차 잊은 채 바닥에 엎드려 알라와 대한민국의 이름을 동시에 외치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최태산 소장의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투박하고 거친 한국인 아재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왕실의 최고 존엄이 이방인의 품에 안기는 그 역사적인 순간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류상의 잉크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지옥 한가운데서 등을 맞대고 싸워준 사람들,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100년의 의리를 지켜준 저 투박한 영웅들만이 진정한 형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지워버린 마천루의 불빛을 한국이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쾌한 복수는 아직 반이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사막을 비출 때 아랍에미리트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다시 뻔뻔하게 찾아올 미 국무부 특사 아서의 얼굴이 벌써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만한 양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완벽한 피날레가 이제 밝아오는 사막의 아침 해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지옥의 밤이 지나가고 아랍에미리트의 끝없는 사막 위로 붉고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천 번의 폭음과 섬광이 휩쓸고 간 지상의 자리는 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두바이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르즈 할리파를 비롯한 수많은 마천루들은 단 하나의 유리창도 깨지지 않은 채 아침 햇살을 튕겨내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화려한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의 텅 빈 사막으로 돌리면 그곳에는 간밤에 끔찍했던 사투를 낱낱이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는 새까맣게 불타버린 5320대의 이란제 자폭 드론 잔해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처참하게 꺾이고 엔진이 터진 채의 나뒹구는 그 파편들은 오만했던 강대국, 미국이 우리에게 내렸던 멸망의 선고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형제가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왕폐하와 수십 명의 장관들, 그리고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요격 모니터를 지켰던 최태산 소장과 한국의 기술진들은 모두 지상으로 올라와 그 장엄하고 비현실적인 아침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건조한 바람이 우리의 땀에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 멀리 모래바람을 거칠게 일으키며 다가오는 검은색 방탄 차량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널찍한 앞창에는 성조기와 미국 대사관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도망쳤던 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미 국무부 특사 아서와 그의 수행원들이 탄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시 두바이와 아부다비 전체가 끔찍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양 천문학적인 액수의 전후 재건 청구서와 더 악랄한 족쇄가 담긴 불평등 조약서를 들이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뻔뻔하게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 임시 지휘소 앞에 육중한 차량이 멈춰 서고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뒷좌석의 문이 열리자 아서가 윤이 나는 구두를 내디뎠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시야에 들어온 풍경을 마주한 순간 그 오만함은 순식간에 경악과 지독한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잿더미는커녕 멀쩡하게 솟아있는 마천루, 상처 하나 없이 원유를 뿜어내는 유전시설, 그리고 사막을 하얗게 뒤덮은 수천 대의 드론 시체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강하게 의심하는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그 자리에 바위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불길에 휩싸여 통곡하며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할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가 너무나도 평온하고 위풍당당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서 특사,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어젯밤 우리가 지옥불에 타 죽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텐데 이렇게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아주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제가 굳어버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차갑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서의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와 당혹감으로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리다 제 등 뒤에 도열해 있는 최태산 소장과 흙먼지 투성이의 한국 기술진들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예드 고문,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우리가 분명히 패트리엇 시스템을 락다운시키고 접속을 차단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엄청난 물량을 다 막아낸 거요? 저 동양인들이, 저 한국인들이 도대체 우리 몰래 이 사막에 무슨 짓을 해놓은 겁니까? 저들이 끌고 온 정체불명의 무기들은 대체 뭐냔 말이오? 이건 명백한 군사 조약 위반이오. 미국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제3국의 방공망을 가동하는 건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배신이란 말이오. 자신들이 국경의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버리고 도망친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적반하장으로 조약 위반을 운운하는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맹이라니요. 함부로 그 신성한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시오. 당신들이 방위비 50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죽어보라는 식으로 우리의 방공망을 끄고 이란의 표적으로 던져주고 도망쳤을 때 우리의 70년 동맹은 이미 그 순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살겠다고 비겁하게 수송기를 타고 도망칠 때 피를 흘리며 우리와 함께 참호 속에 남아준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저 한국인들이었소. 제1갈의 아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반박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서 계시던 국왕 폐하께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폐하의 곁에는 작업복 차림의 최태산 소장이 낡은 보온병과 종이컵을 들고 무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이 팽팽하고 살벌한 외교적 긴장감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쭈글쭈글한 종이컵에 한국산 믹스커피 두 봉지를 툭툭 털어넣고는 뜨거운 물을 부어 나무젓가락으로 휙휙 젓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아침 공기를 타고 사방으로 퍼지는 그 달착지근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일촉즉발의 현장 분위기를 기묘하고도 유쾌하게 누그러뜨렸습니다. 최 소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보잘것없는 종이컵을 국왕 폐하께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폐하, 밤새 뜬 눈으로 고생하셨는데 이거 한잔 하시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일 치르고 나서 마시는 아침 해장 커피입니다. 값비싼 원두는 아니지만 속을 아주 따뜻하게 달래주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아서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얼굴에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번졌습니다. 일국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왕실의 수장에게 싸구려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를 내밀다니요. 아서가 혀를 강하게 차며 불쾌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 참으로 야만적이고 격이 떨어지는군. 일국의 국왕 폐하께 저런 길거리 쓰레기 같은 것을 마시라고 주다니. 한국인들은 외교적 격식이나 예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미개한 자들입니까? 하지만 국왕 폐하께서는 아서의 그 무례한 말을 철저히 무시하신 채 두 손으로 그 낡은 종이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받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깊이 들이켜셨습니다. 폐하의 주름진 입가에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서 특사, 자네의 오만한 눈에는 이것이 싸구려 종이컵에 담긴 불량식품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최고급 차보다, 영국의 여왕이 대접했던 그 어떤 홍차보다 이 커피가 훌륭하고 귀하네. 이 작은 컵 안에는 자네들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며 요구했던 500억 달러짜리 청구서에는 절대 없는 것이 들어있거든. 바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기에 처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진심이라는 가장 비싼 재료 말일세. 국왕 폐하의 묵직하고 단호한 말씀에 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폐하께서는 남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다 마신 뒤 빈 종이컵을 손에 쥐고 강하게 구겨서 아서의 가슴팍에 툭 하고 던지셨습니다. 이 구겨진 컵을 기념으로 가져가게.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자네들의 오만한 상전에게 똑똑히 전하시오.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돈만 밝히고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용병들에게 국가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강대국 대신 위기의 순간에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기꺼이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전우를 선택했네. 이제 이 나라의 하늘과 땅에 미국의 자리는 단 1제곱미터도 없소. 당장 내 나라에서 꺼지시오. 아서는 가슴에 맞고 모래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컵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턱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 대리인의 오만했던 자존심이 그 볼품없는 종이컵처럼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최태산 소장이 멍해진 그를 향해 씩 웃으며 뼈있는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어이 특사 양반,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잘 챙겨가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좋은데 자기가 싼 똥 치우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뒷정리 안 하고 도망가는 놈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얼른 죽지 않고 뭐해. 주변에 도열해 있던 아랍에미리트 군인들과 한국 기술진들 사이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엄청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특사가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한 조롱거리와 패배자로 전락하는 진정으로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서는 치욕과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쫓기듯 차에 올라탔고 그 화려했던 방탄 차량 행렬은 폐잔병처럼 모래먼지를 푹푹 뒤집어 쓴 채 황급히 현장을 도망쳤습니다. 그 비루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최 소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굳게 맞잡았습니다. 최 소장님, 아니 나의 형제여. 당신들은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적을 발판 삼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최 소장이 제가 잡은 손에 꾹 힘을 주며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사막 너머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문님, 든든한 방패를 세워서 도둑들을 쫓아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갈 번듯한 집을 지어야죠. 우리가 지난 3년간 미국 놈들 눈을 속이려고 위장막으로 썼던 스마트 에코시티 토목 공사 말입니다. 그거 단순히 적을 속이기 위한 가짜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벽돌을 올리고 기둥을 세울 겁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사일 몇 개 깔아놓고 돈이나 챙겨서 떠나는 장사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꿀 수자원 정화 기술, 그리고 고문님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화려한 K컬처 생태계까지 이 황량한 사막 위에 100년을 거뜬히 버틸 거대한 K시티를 통째로 지어 올릴 겁니다. 미국 놈들은 틈만 나면 폭탄을 던져서 부수려 하고 이란 놈들은 불을 지르려고 혈안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모래 땅에도 생명의 꽃을 피우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짓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언제든 쓰고 버릴 체스판의 말로 여겼지만 한국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일방적인 종속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소식은 사막의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이미 중동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군사 정보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제 안보 직통 전화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주변국 왕실의 긴급 전화가 말 그대로 불이 나게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결정적일 때 도망쳐버리는 미국 무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당장 그 사막의 선인장이라는 한국형 통합방어 시스템을 자기들 나라에도 똑같이 깔아달라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스스로 중동의 지배권을 걷어차버렸고 빈틈없는 기술력과 뜨거운 의리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100년의 패권을 고스란히 안겨준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의 전원을 잠시 끄고 다시 한번 두바이의 심장 부르즈 할리파를 외감 어린 시선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70여 년 전 참혹한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었던 동방의 작고 가난한 나라,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어 강대국의 원조 물자에 기대어 하루하루의 끼니를 연명해야 했던 그 눈물 많고 한이 맺혔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쇠를 깎고 기술을 연마하여 이제는 완벽한 최첨단 방어 기술력과 동맹을 향한 뜨거운 진심으로 무장한 채 지구 반대편 부자 나라 사막의 심장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거대한 수호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역전의 서사를 섭씨 50
도의 살인적인 불가마 속에서 묵묵히 기적을 빚어낸 그 투박하고 정직한 한국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